다음은 친환경 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정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정광훈 친환경 농업팀장입니다. 임성훈 첨단농업기술팀장입니다. 최관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기술과는 친환경농업팀, 첨단농업팀, 농기계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지도직, 일반직, 임기제 등 총 36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과 환경 친화적 영농 지원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으로 18농가 20헥타, GAP 인증 지원 사업 22농가 113헥타를 추진하였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비료 공급을 위하여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한 유통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농업을 통한 농업 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준수를 위한 농업 환경 개선 3개 사업 추진과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등 과학영농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농축산용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을 통한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대용량 배양시설 1.5톤 8기를 설치해 우수한 농축산 유용미생물을 전년 대비 20%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초유 공급, 인신키트 검사 등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활성화와 축사 냄새 저감 기술 보급 사업의 8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품질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로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보급을 통한 농작업 생육화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단기 임대사업은 77종 723대를 운영, 전년 대비 19% 증가한 7,600여 건을 임대하였고 지역농업을 통한 장기 임대사업으로 3종 11대를 임대 추진하였으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지역 장목반 등 농업경영체 4개소의 장기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3종 479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2종 122대, 무인 공동방제기 지원 2개 농협 1종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에서 매주 수요일 1대1 맞춤형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외부기관 협력교육을 통해서 110명, 임대농기계 안전사용교육 7,600여 명 등 다양한 교육과 양질의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영농을 통한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8농가 20헥타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 인증기관인 한국농업기술원 인증심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 인증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농업 경영으로 농업 환경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냄새 저감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입니다. 축산 분야 냄새 발생으로 인한 효과적인 냄새 저감 방법 개발 및 기술 보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바이오 커튼 활용 돈사 냄새 저감 종합 기술 시범, 축사 액비 순환 시스템 기반 구축, 이동식 축분 발효 시스템 시범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시범 사업장에 주기적인 냄새 물질 측정을 통한 냄새 저감 데이터를 산출하여 정책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통한 기계화 촉진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일족 감자 대파 장목반, 죽산 양파 장목반, 미양 햇살 장목반, 안성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등 4개소의 43대를 장목별 일관 기계 장기 임대 추진하였으며 향후 농기계 점검 및 농한기 농기계 관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GAP 실천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GAP 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GAP 컨설팅, 교육, 자재 지원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2022농가 13헥타에 대하여 GAP 인증 완료하였으며 전년 대비 25% 농가 소득 증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GAP 인증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유기농 감자 재배의 상품화율을 증가시키고자 저항성 품종, 유기농업 자재 활용 기술을 통해 유기농 감자 재배 현장 애로의 종합적 해결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줄기 절단기, 휴립 복토기와 같은 농기계를 지원하여 노동력 및 노동시간을 절감하였고 유기농업 자재와 접착 트랙 사용으로 해충 유인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친환경 감자 재배 농업인의 노동력 감소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찰옥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반농업 기계화 및 완효성 비료의 사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기술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3농가 1.3헥타에 생력화 기계 일대 친환경 생분해성 필름,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생력화 재배기술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 재배지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시설 재배지 염류장애를 최소화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비료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킬레이트제 용해 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시범 등 3개 사업 3개 단지를 추진하였으며 토양 염류 50% 이상 감소를 통한 수량과 소득 증대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시범 효과의 홍보 교육을 통해 시설 농가의 기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토양관리 농업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안성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농도 감축 소재 활용, 저탄소 토양관리 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엽채류 시설 재배지 11농가 6.4헥타에 탄소농도 감축 소재인 바이오수를 이용한 토양 개량 및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였으며 유기물 증대와 약 40톤의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성시 로컬푸드 등 안전 먹거리 정책과 연계하여 농산물 안정성 업무를 지원하고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잔류농약 정밀 분석 장비 20회 6종을 설치 완료하였고 잔류농약 관료고시 변경이 되어 기존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분석 기반을 활용한 로컬푸드 안전성 인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농산물 인증 분석과 안전성 업무 지원을 통해 안성시 먹거리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IoT 활용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 절감으로 농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교통안전 전광판 2개소 설치와 도로주행 농기계에 사고 감지 단말기 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성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확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생 축산분야의 자원화 촉진과 축산분야의 선순환을 통한 악취 감소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 사업 농가 중 안성시 관내업체 생산 가축 퇴비 농가 구입 75만 포배에 대하여 포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포당 2,000원을 지원하여 총 37,500포를 공급, 관내 생산 가축분 퇴비 사용 확대로 축산 냄새 감소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친환경 인증비,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134농가,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8,786농가, 유기농업 자재 지원 139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3,950농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58건,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 275농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150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통한 농업 환경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거주 임산부 385명에 대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첨단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 검증 사업입니다. 과학적인 정밀 분석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및 최신화된 농업 환경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경지 토양 특성 검정 및 비옥도 평가, 가축 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이행 점검 등 4,7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제 생산 공급을 통한 합성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안정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냄새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과 경정 농가에 유용미생물 171톤, BM 활성수 344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축산 분야 냄새 저감과 경정 분야 토양 개량, 작물 생장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동부분소 대량 멸균 배양기 1.5톤 1대를 한 대를 추가 설치하고 축산농가 냄새 저감을 위한 인식 개선 및 미생물 활용 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에게 신속 정확한 분석 및 진단으로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유은행 저온살균 초유를 신생송아지 6,734두에 공급하였으며 번식 후 분만 간격 단축을 위한 임신 진단을 1,818건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축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조사료 연중 생산 단지 조성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가축 생체 정보 기반 안정 생산 기술 시범,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 시범, 기후 변화 대응 혹서기 젖소 열 관리 시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 사업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사업 효과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통한 농작업 생력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영비, 농촌 일성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실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 단기 임대 4개소에 723대, 7,606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 장기 임대 3종 11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현재 14개 농협 41종 726대를 장기 임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 시 임대 시 안전사용 교육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장기 임대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농기계 관리 및 안전사용을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지원 및 실용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231대와 전동 분무기 219대, 전동 전지가위 29대 등 소형 농기계 총 479대, 저속 차량 표시 등 95대, 방향지시 등 24대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총 122대,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 드론 2대를 2개 농협에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사용 및 현장애로 해결 기술교육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서부 임대사업소 1:1 맞춤형 실습교육과 외부기관 협력사업 7,879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실습교육 추진과 농기계 정비 기능사 과정, 농기계 현장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범입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 및 환경 친화적인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19대, 콤바인 10대 등 총 29대에 대하여 폐차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요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 사전 수요량 조사 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및 추진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기술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윤희 위원님. 저희가 쌀이 7,400헥타르가 재배 면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밭작물이나 과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혹시 아시는? 과수팀장 여기를 친환경기술과장 이창입니다. 그 밭작물 면적은 한 6,600헥타르 정도가 되고요. 과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과수는 얼마라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네.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 뭐 받고 이러는 건데 친환경 농업을 하는 범위가 점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안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좀 약간의 침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친환경 농산물들이 주로 이제 학교급식으로 많이 납품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시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옥수수라든지 뭐 다른 작물로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직은 뭐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주로 이제 소비계층이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쪽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아직 대중적으로는 확산이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농산물 비율이 좀 이렇다 하다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조사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돼 있는 게 있을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예. 친환경기술과장 이창입니다. 안성시 친환경 재배 면적은 388.4헥타 정도가 되고요. 농가는 406농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학교급식 출하로 나가는 면적이 한 155헥타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고3이 한 45헥타, 그다음에 안성 출하가 80헥타, 그다음에 일축 출하가 30헥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388헥타르 정도가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거면 이게 쌀하고 나머지 농산물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친환경 네. 농산물. 예. 이게 타 지자체랑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한데 답변이 아마 가능하실까요? 다른 지자체도 수준은 저희 정도 비중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건 다 친환경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지금 그 로컬 푸드 매장,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새벽 시장이나 이런 데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지금 그 안정성 분석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여 가지 성분을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면은 출하 정지를 시키고 이런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과장님 혹시 친환경 농업 향후에 점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장기 계획 같은 게 혹시 안성시에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직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자료로다가 드리겠습니다. 계획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이제 친환경 농업 확대 계획 같은 거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친환경 농업이 지금 이렇게 상향적으로다가 발전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다가 좀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도 매스컴에서 나왔지만은 그 친환경 쌀 같은 경우에 출하처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단가가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49포대당 이렇게 지금 줄여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의원님 이제 친환경 농산물의 이제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친환경 농업을 하려 그러면은 노동력이라든지 경영비라든지 이런 게 일반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쉽게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친환경 농산물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일반 농산물이나 가격 차가. 근데 노동력이나 경영비는 그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또 생산량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줄고, 그럼 최소한 친환경 농산물이 한 뭐 배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출하처 자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주로 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보조금을 이렇게 장려금을 주는 쪽, 아니면은 이거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래 내가 그 친환경 농가도 고생하니까 친환경 농업이 좀 비싸더라도 사 먹겠다,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면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은 이 친환경 농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될 텐데, 남들보다 배 이상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하는 데 문제, 그다음에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계약 재배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의가 계약제에 의해서 이제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것은 거의 계약 재배 형식이라고 보면 100%는 아닌데 거의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생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거의 이제 매칭이 돼서 이만큼 생산해라, 그럼 우리가 이만큼 수매할게, 이 정도 뭐 해서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급식도 지금 뭐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친환경 급식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정부나 이런 데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아이들 돈 걷어서 한다 그러면 과연 그게 유지가 될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효섭 위원님. 예, 최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주로 쭉 나오지만 우리 금강면 지금 저수지 완전 녹조 아니에요, 녹조. 네. 녹조 라떼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게 보면 녹조 현상은 뭐 수체 부영양화라고 하는데 그 질소 비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 거기에 이제 인이 섞이면 이제 녹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유기질 비료 이거 하는 건 좋은데, 유기질 비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 자원화 시설 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게, 그래서 저희 아까 축산과에서 얘기하신 일단 냄새를 안 나게 하는 시설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지원 사업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축산 분뇨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게 비료 만드는 공장에 가면 그 주위에는 막 냄새 때문에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게 좀 빨리 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이게 농업이 이게 이제 기준이 땅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토양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검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요즘 보면 땅에 너무 이 쓰레기들 매입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 좋은 토양들을 지금 엄청 갖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주인들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 땅에 버리는 거를 안 됐었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남의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냥 쓰레기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농산물 심어서 그냥 해다도 모른단 말이죠. 이게 이런 기준이 있죠. 토양.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제 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서 한 500여 가지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토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식물 뿌리를 통해서 그게 다 식물체로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식물체 검사만 해도 토양 상태를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가지를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토양에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다 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에서는 아마 만약에 그런 물질이 나온다면은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토양만 별도로 이렇게 시료 분석해서 그 오염도 측정 같은 건 할 수 있나요? 토양 검정도 하고요. 네. 식물체 검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반 농산물도 이 토양이 오염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혹시 그 매립 이 다른 뭐 토양 같은 거 해갖고 매립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거 분석을 저희가 가능하죠? 이제 그 분석은 하는데 네. 그 저희가 하는 거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저희 법적 그래요? 효력을 가지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검사 결과를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종종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는 기본적인 건 해드리는데 거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를 문구를 꼭 넣어서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식으로 이제 민원 제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법적 효력을 갖는 기관에서 돈을 내고 이제 검사를 또 별도로 받으시는 거죠.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친환경 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